예, 그러면 우리 경기도 송내고등학교 안재현 선생님 발표하실 텐데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송내고등학교 교사 안재정입니다. 그래서 15분 발표 시간 주어진 것 같아서 15분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앞에 사진은 두 장의 의미 있는 사진인데 하나는 1990년에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이고 옆에는 지난달에 제임스 웹이 보낸 카리나 성운 사진이죠. 아마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준 것 같은데 정확히 한 30년쯤 한 세대쯤 뒤에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환경교육이나 뭐 이름이 어찌됐건 간에 했을 때 우리가 과거랑 좀 다른 게 뭔가 이런 고민이 항상 듣게 돼요. 이렇게 막 앞에 좀 전에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 환경교사가 있어요. 아마 앞선 4개 학교에서는 그리고 다른 학교엔 드문 환경교사가 있어서 그게 좀 차이점이고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좀 다른 것들을 시도했던 케이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앞선 학교를 쭉 듣다 보니까 우리 학교가 너무 다르게 했나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할 때 뭐 대부분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 좀 이렇게 우리가 뭐 1억이나 5천만 원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진 않으니까 좀 드는 생각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교육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좀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뭘 하는지는 좀 알고 하시면 돈 쓰는 것보다 좀 더 의미 있고 나중에 좀 더 커서 또 어른이 돼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딴 학교도 다 잘 된 것 같은데 저희 학교는 솔직히 말해서 잘 되진 않아요. 애들이 좀 잘 되지는 않는데 왜 안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난 5월 달에 뭐 이런 것들 대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강사들 불러서 이렇게 막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돈도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고 뭐 꽤 취지도 뭐 제로 웨이스트나 이런 취지로 하는 건데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사례 발표 같은 거 해서 선생님들 얘기하면 선생님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이게 탄소 중립 프로그램인데 너무 탄소를 많이 쓰는 거죠. 저희 학교에서 탄소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자타공인 저인 것 같아요. 행사할 때마다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방식들인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없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취지도 좋고 뭐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면들이 있긴 한데 실제 아이들이 그래서 얼마큼 바뀔까에 대한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왕이면 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이 예산으로 받은 사업은 아닌데 보통 이런 것도 많이 하죠. 환경 뭐 곤충식량이나 이런 거에서 과학 동아리를 많이 하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제일 몇 년 동안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최악의 프로그램으로 꼽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애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애들은 딴 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텃밭도 싫어하고요, 흙 만지는 것도 싫어해요. 뭐 키우는 거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뭐 제로 웨이스트에서 화분 만들어서 뭐 심는다고 했을 때 죄다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죄다 다 환경실에 있죠. 제가 한 300그릇은 키우는 것 같아요. 환경실 앞에서.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의 그런 특징을 좀 이해하면 좀 더 우리가 이렇게 헛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런 거 하고 나면 뭐 자기 위안은 될 수 있어요. 뭐 전지에 뭐 지구를 위한 생각들 그려보거나 뭐 이렇게 비주얼 싱킹으로 뭔가 그려놓고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흐뭇하더라 뭐 이런 느낌은 들긴 하지만 실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을 그린 거지 그 생각을 가진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그리고 곤충쿠키는 저기 미럼이 저걸로 되죠. 거저리 유충인데 저거 보면은 도저히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류의 뭐 지원받아서 하는 것들도 있는데 뭐 이것도 뭐 쓰레기 생산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안 나더라고요. 왜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부천에 있는 학교고 인문계 고등학교고 꽤 오래전부터 관련된 사업들을 했었어요. 2017년부터 했었고 뭐 그런 사업의 근간들은 뭐 환경교육이나 ESD적인 베이스였고요. 또 그거를 했던 사람의 근간은 뭐 이 자리에 있는 저 같은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전문 교사들이죠. 그래서 쭉 기획해서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탄소 중립 학교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 발표할 때 좀 분리해서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있었는데 이게 분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덩어리여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사업을 그냥 다 했으니까 이걸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이 좀 흔히 얘기하는 두 교육에 좀 융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스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융합적인 시도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환경교육이랑 AI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 둘 다 PBL 기반이고 프로그램 베이스나 프로젝트 베이스 같은 것들이죠. 환경교육은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고민이고 그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이렇게 궁합적으로 봤을 때 사회나 과학이나 이렇게 몇몇 시도들을 해봤는데 그런 것보다는 인공지능이랑 지금 하고 있는 탄소 중립이랑 어떻게 잘 융합하면 좋겠다 뭐 이런 제언들을 자료집에도 써놨고 뭐 기회 될 때마다 이렇게 종종 얘기하는데 다들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해봤을 때 제일 적합하더라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이런 거 구현하고 이러한 뭐 교육 체계들 그래서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미래교육팀이라고 불리는데 제가 맡고 있는 융합교육부나 AI 맡고 있는 교육정보부 그리고 교육과정 지원해주는 교육과정부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과 체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에서 이제 관련된 것들을 하죠. 뭐 소논문을 쓴다든지 관련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중점 교과들이 있어서 교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AI 기반의 생태민주시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보니까 이게 제일 그래도 의미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관심 있으시면 좀 누군가가 잘 확장해서 좀 널리 보급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환경교육 하실 때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노출시키고 연습시키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교육들 뭐 텀블러 쓴다든지 뭐 채식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교육들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저희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약간의 한계는 그게 테크놀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환경교육의 테크놀로지를 지향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가치의 태도의 변화도 있긴 해야겠지만 단기적으로 우리 아이들 특히 고등학교 이상이 되는 아이들한테는 그거를 이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선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얘기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 좀 많이 외면되는 면도 있고 실제 세계적으로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탄소 중립이나 이런 의미로 잘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전문성 향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잘 돼 있어요. 저희가 한 5, 6년간 공간 구축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 사진만 빠르게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생태숲도 만들었고요. 그거에 대한 일련의 전용 교실들, 탄소 중립으로 만든 생태 공작실들. 그래서 공간적인 그런 매력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가 환경이 좋아요. 환경을 중시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이미지는 공간들이 많이 제공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 미래교육적인 느낌을 주죠. 예, 올해도 이제 그런 공사들 진행되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 참여자 설계나 이렇게 만들 때 참여시키면 곧잘 하고 잘 따라하고 나름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그런 사례로 이렇게 잠깐 소개를 드릴 건데 그 외에 특강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집에 있는 것처럼 또 다른 학교에 있는 것처럼 대동소이해요. 한 학기에 한 2, 30개 정도 해서 1년에 한 4, 50개 정도 하죠. 보통 그렇게 쭉 전개해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중점 과정을 했던 게 에코리더 캠프라고 작년에는 제주도 가는 캠프를 했었고요. 흔히 얘기해서 아까 제주도 갔다 온 팀도 있긴 하던데 그러니까 약간 팀 프로젝트로 했던 그런 과목이고 올해는 이제 그걸 주문형 강좌로 팀 프로젝트로 제가 담당해서 이제 수업했었고요. 그래서 미래 역량이나 학습법이나 현장 답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프로젝트성으로 하자. 그래서 아이들 뽑아서 이런 지향점을 갖고 일련의 과정을 쭉 해서 이제 나름 이렇게 주요 키워드들을 다 다루면서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장면들이고요. 그래서 좋다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이 강의에. 그래서 외부 전문가도 꽤 많았고 내부 지도교사도 8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해서 올해는 목포에 전라권에 같이 갔다 왔었고요. 섬의 지속 가능성 그런 취지로 했던 프로젝트였고 꽤 성공적으로 잘 갔다 왔어요. 안전하게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게 이제 국제교류인데 저희가 이스라엘이랑 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그런 국제교류를 지금 기획해서 3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단위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전문기관이랑 같이 교육청이랑 학교랑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경험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성장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 잘 쌓아가고 있고 근데 의외로 애들이 잘 따라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것들은 앞선 이렇게 에코리더 캠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굉장히 투입이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는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노력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방식인데 애들의 성장은 굉장히 더디다 또는 없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사업하시고 나서 애들이 안 바뀌었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한 6년째, 7년째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하면 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책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더 해볼까 뭐 그런 생각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데이터 기반의 활동들인데 뭐 커뮤니티 매핑이나 뭐 관련된 뭐 기후 변화나 인구 문제나 뭐 이런 분석 대회들 뭐 할 수 있는 건 구정선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약간 창의성을 좀 키워보고 뭐 해보자. 근데 데이터 기반 활동의 약간의 맹점은 애들한테 실망하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 거짓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애들이 약간의 그 이런 활동에 대한 민낯들이 좀 보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지에 그리는 건 그냥 곧잘 그립니다. 그동안 그려왔고 또 미술 잘하는 친구들이 개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런 데이터 기반의 활동을 했을 때는 그런 걸 속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건 우리 아이들이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의식이 진짜 낮다.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 라는 그러한 좀 위기감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른이 됐을 때 문제는 되겠다. 이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짝짝짝 이게 아니라 이게 실제 좀 문제가 되니까 좀 문제 의식을 갖고 교육부나 교육개발원이나 정부나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단편적인 것들만 보고 그래도 잘하고 있어, 그래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현실과는 좀 거리감 있고 제대로 파악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러면서 약간 기술 같은 걸 좀 활용해서 그런 문제 해결력이나 또는 이렇게 그러한 관점들. 그래서 오늘도 아이들 데리고 이제 환경 시간에 메타버스 수업을 한참 하다 왔는데 또 엄청 화를 내고 왔어요. 이 뛰어난 시설에서 이 엄청난 이 노력을 들여서 만든 수업을 진짜 그렇게 잘 안 듣고 있으면 니네 어떡하니 뭐 이런 그런 푸념을 만창하고 왔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험은 되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새로움을 만드는 조금의 발걸음이 된다면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은 앞으로 30년 후에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자리에서 할 거예요. 똑같은 사례 발표를 할 겁니다. 제가 뭐 교직 경력이 18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한 15년 전에 들은 얘기나 오늘 들은 얘기나 똑같아요. 애석하게도.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진보 또는 이렇게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 15년 후에도 2030년쯤에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교과에서 하는 것도 곧잘 합니다. 뭐 이런 영어 교과에서 이런 거 한다든지 뭐 과학 교과에서 뭐 이런 기반의 그런 활동들 그리고 뭐 이렇게 스마트팜도 만들어 보고 근데 다 이렇게 좀 굉장히 분해하기 힘든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죠. 예, 그리고 목공도 하고 염색도 하고 뭐 이렇게 아이들 뭐 수업 때 그런 체험도 하고 뭐 기반들이나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교직원 연수나 뭐 그리고 이런 숲 체험 같은 것들 뭐 장소 기반의 활동들이 꽤 잘 돼요. 예, 장소가 워낙 기반이 잘 되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들이죠.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상상력과 착인해온 경험의 끝에서 시작된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환경교육에 대한 경험을 자꾸 바꿔주셔야 된다. 계속 텃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아이들이 텃밭을 보면서 꿈을 꾸진 않잖아요. 내가 농부가 되리라고 꿈을 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걸 보면서 자기의 꿈을 키워야죠. 그래야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분야에 관심이 생기는 거지. 그냥 이렇게 고마움의 표시 또는 이렇게 약간 원망스러움의 표시로 이런 교육을 접하는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연수 때 마지막에 뒤에도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희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저도 이제 6년 차고 뭐 내년에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좀 절망스럽기도 해요. 이렇게 애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또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긴 한데 어찌됐건 이렇게 있어야 할 곳에서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거에 크리킨디 벌새 얘기가 이제 많이 인용되는데 제가 보니까 저 벌새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 벌새가 왜 저걸 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해답은 벌새도 아마 하고 싶어서 했을 거다. 불 못 끌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어서 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선정된 탄소 중립 학교들이 꽤 계신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교장 교감생의 눈치 보지 마시고 평가원 개발한 눈치 보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대신에 그게 무언가의 지향점을 갖고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시도라면 이 기회에
용기를 갖고 도전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